회사가 종업원에게 주가 차액 보상권을 부여했는데 이 주가 차액 보상권은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이죠. 이것은 현금 결제형입니다. 주식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택권을 종업원이 행사하는 경우에 주식으로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자본으로 인식하죠. 자, 그렇지만 이 주가 차액 보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은 기준가보다 주가가 올랐을 때 그 기준가와 주가와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죠, 부채. 그래서 종업원이 보유하는 주가 차액 보상권은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정한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자, 부채의 특징은 부채는 공정가치가 변동하면은 재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에서는 재측정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종업원이 보유하는 주식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그냥 계속 측정하죠. 재측정하지 않고. 자, 그렇지만 현금 결제형 같은 경우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보고기한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해서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식보상 비용이라든지 주식보상 비용 환입 뭐 이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가차익 보상권이라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 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는 것은 이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을 명확하게 잘 구별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식결제형은 종업원에 대한 주식 선택권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계속 측정하고 재측정하지 않는다. 현금결제형은 부채이므로 재측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 여기서는 주가차액 보상권이기 때문에 주가차액 보상권의 공정가치에 따라서 이 부채를 보고기간 말마다 또는 결제일에 재측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X1년 초에 100명에게 이 주가차익 보상권 현금 결제형을 부여하고 2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득 기간이 2년이죠. 그래서 퇴사 인원 자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연도 말, 매 회계 연도 말에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와 그 다음에 현금 지급액, 내재 가치로 나와 있는데 현금 지급액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내재 가치와 공정 가치가 다른 이유는 이 주가 차익 보상권의 경우에 내재 가치, 글자 그대로 이 주가 차익 보상권 자체에 내재된 가치 금액은 이거는 주가와 기준가의 차이죠. 예를 들어서 기준가가 1000원이고 회사의 주가가 1410원이면 기준가보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종업원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10원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가차익 보상권의 내재 가치는, 즉 내재 가치만큼만 현금을 지급하지만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 가치는 현금 지급액, 즉 내재 가치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이 내재 가치 이외에 또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만약에 이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하면 410원만 받지만 미래에 주가가 더 오를 걸로 예상되면은 사람들이 주가차익 보상권을 거래할 때 더 높은 금액으로도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가치를 가산해서 지금 여기선 공정가치 420원인데 X2년 말에 시간 가치가 10원만큼 더 있다고 보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사람들이 내재 가치보다 더 지급하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이 부채, 즉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보유한 주가차익 보상권은 부채인데 이 부채를 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되 현금이 지급되는 금액은 내재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즉 장기 미지급 비용, 이
부채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종업원이 보유한 주가차익 보상권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죠. 그래서 주식 보상 비용에 대한 어떤 미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회계 처리를 할 때 계정 과목을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이 현금 결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채죠. 그래서 이거를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데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로 매 보고기간물마다 측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이걸 행사했을 때 현금 지급되는 부분은 내재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X2년 말에 종업원 50명이 주가차익 보상권 행사했을 때 X2년도에 인식할 보상비용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가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간 용역을 제공하고, 그래서 X2년 12월 말에 50명이 이제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자, 현금 결제형 이 주식 기존 보상에서 주식 결제형과 마찬가지로 각 연도별로 누적 보상원가를 계산합니다. 이 누적 보상원가를 계산할 때는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X2년 말에 행사했기 때문에 X2년 12월 말까지 이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를 전제하지 않고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X2년 말까지의 누적 보상원가를 측정한다는 거죠. 자, 먼저 주가차익 보상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 종업원이 몇 명인지 봅시다. 지금 2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퇴사한 2년 되기 전에 퇴사한 종업원은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X1년도에 회계 처리를 할 때, X1년에 회계 처리를 할 때, X1년 말, X1년에 퇴사한 인원이 6명이고, X2년도에 추가로 4명이 퇴사할 걸로 추정했기 때문에, 결국 2년 동안 용역 제공 기간, 즉, 가득 기간 2년 동안에 가득되기 전에 퇴사할 인원이 10명이죠. 그래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10명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만 이제 이 주가차익 보상권의 권리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만 보상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X2년도에는 실제 퇴사 인원이 7명입니다. 따라서 2년간의 총 퇴사 인원이 6명, 7명 해가지고 13명이죠. 그래서 13명은 권리가 없고 나머지 87명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는 사람,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각각 이렇게 되고, 자, 한 명에게 100개씩을 부여했죠. 그래서 한 명당 부여한 주가차익 보상권 개수가 100개이고, 자, 개당 공정가치를 곱해야죠. 주식결제형 같은 경우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그냥 항상 일정하게 재측정하지 않고 적용하지만, 이 주가차익 보상권 같은 경우는 부채이므로 각 기말에 X1년 말과 X2년 말에 회계 처리를 할 때 그 각각 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X1년 말에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는 400원이고 400원으로 측정하고, X2년도에는 420원이므로 420원으로 측정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현금 결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측정을 한다는 것이죠. 주식 결제형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보유한 어떤 주식 선택권 이런 거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해 가지고 재측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년간의 용역 제공 조건이 부과되었으므로 X1년, X2년 각각 2분의 1, 2분의 2 이렇게 용역 제공 비율에 따라서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각각 계산해 보면 180만원, 365만 4천원. 그래서 X1년에 인식할 보상원가는 180만원, X2년에는 요 차액 185만 4천원인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금액들은 종업원이 주가차익 보상권 행사하기 이전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X2년 말에 종업원 중에 50명이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X2년의 어떤 보상원가는 이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금액은 종업원이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하기 이전의 금액이고,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가차익 보상권의 행사 때문에 인식될 보상원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X2년도에 보상권 행사했기 때문에 X2년도 장기 미지급 비용 T계정을 작성해 보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X2년 장기 미지급 비용 T계정 그려보면 부채이므로 기초금액이 대변에 기말잔액이 차변에 기록되게 되죠. 자, 그런데 X2년 기초 장기 미지급 비용은 X1년 기말금액이 이월된 거죠. 그래서 X1년에 보상원가로 인식한 금액이 180만원이므로 그 금액이 X2년도 기초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X1년에 인식한, X1년 말까지 인식한 누적 보상원가 180만원이 그대로 이월돼가지고 X2년 기초 장기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발생하면은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를 지급하면은 부채가 감소하죠. 그래서 발생하면 대변 증가액이니까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죠. 부채를 지급하면 차변에 기록하죠. 부채 감소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지급액을 먼저 구합니다. 요 기초금액을 먼저 파악하고 지급액을 먼저 구하는데, 자, 50명에 대해서 지급했죠. 50명에 대해서 한 명당 얼마? 한 명당 100개씩이죠. 50명에 대해서 한 명당 100개씩. 근데 개당 지급액이 내재가치 410원씩 지급했습니다. 여기 410원씩. 결국 이 주가차익 보상권을 행사한 종업원에 지급한 현금은 205만원이에요. 요거를 계산을 하고, 자, 세 번째로 기말 잔액을 계산합니다. 기말 잔액. 자, 지금 X2년 말 시점으로 보면 장기 미지급 비용 얼마를 계산해야 맞습니까? 지금 X2년 말까지 퇴사한 인원이 13명이기 때문에 100명에서 13명을 제외한 87명에 대해서 100개씩 8,700개의 그러니까 87명에 대해서 주가차익 보상권이 권리가 있는데, 이 중에 50명이 행사를 했으므로 아직 행사하지 않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87명에서 50명을 뺀 나머지 37명이 아직 주가차익 보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명당 100개를 가지고 있고 X2년 말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가 420원이에요. 420원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현금 지급액은 내재가치 410원이지만 기말의 부채는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 420원으로 측정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지급액은 내재가치만 지급되므로 410원이지만 현금 지급액 계산할 때는 410원씩 계산해요. 자, 그런데 기말 부채 금액 계산할 때는 이 부채의 공정가치 42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55만 4천원이 기말 장기 미지급 비용입니다. 결국 나머지 단기 발생된 단기 발생된 주식 보상 비용은 요 차액 108만 4천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회계 처리를 나타내 보면 X1년에 누적 보상원가 180만원 요만큼 주식 보상 비용 인식하고 그 다음에 부채를 인식했죠. 장기 미지급 비용 180만원. 이게 주식 결제형 같은 경우는 주식 선택권, 예를 들면 주식 선택권으로 인식을 하죠. 주식 선택권은 자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장기 미지급 비용은 이거 부채죠, 부채. 그래서 항상 부채는 재측정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아까 여기 보면 T계정에 장기 미지급 비용 지급액이 단기 205만원이죠. 그래서 장기 미지급 비용 205만원을 차변에 기록했습니다. 현금 지급액 205만원. 자, 그리고 단기 발생액 180만원을 인식하는 거죠. 180만 4천원. 그래서 주식 보상 비용 180만 4천원, 장기 미지급 비용 180만 4천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계 처리가 완료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사실상 이 주가 차익 보상권을 행사한 것 때문에 X2년 주식 보상 비용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가 차익 보상권 행사하기 이전에, 즉 가득되기 이전에 주가 차익 보상권과 관련해 가지고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 금액이죠. 185만 4천원. 가득전 금액이 이 금액이고, 자, 그런데 이 주가 차익 보상권을 행사한 것 때문에 이 주식 보상 비용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사한 사람이 50명이고 한 명당 100개씩 행사했죠. 자, 그런데 X2년 말에 아까 누적 보상원가 측정할 때 주가차익 보상권 공정가치 420원을 측정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현금 지급되는 건 410원밖에 없기 때문에 장부금액 420원짜리에 대해서 현금은 410원만 지급했기 때문에 10원만큼의 이익이 생긴 겁니다. 덜 지급한 거죠.
자, 따라서 그 금액이 주식보상 비용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명에 대해서 100개면 5,000개고 10원씩이니까 5만원, 5만원이 빠져가지고 180만 4천원만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냥 T계정, 장기 미지급 비용 T계정 작성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아마 더 잊어버리기도 더 쉽지 않고 아마 기억이 더 오래 갈 겁니다.